닥터 딜런의 건강 비결. 수십 년 동안 식품산업계는 견과류에 대한 완벽한 이야기를 우리 머리에 주입해왔습니다. 견과류가 심혈관, 뇌, 체중에 대한 기적의 약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사회가 키우고 있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끔찍한 진실은 모든 견과류가 당신이 배운 것과 같지 않으며 당신이 섭취하는 방식이 견과류가 건강 파괴 무기가 될지 아니면 당신의 동반자가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수만 명이 참여한 과학 연구들은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가 실제로 당신이 복용하고 있는 일련의 비싼 보충제들보다 우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왜 아무도 당신에게 이 이야기의 어두운 면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요? 견과류는 정말로 놀라운 영양 보물 창고를 담고 있습니다. 풍부한 섬유질, 강력한 항산화제, 필수 마그네슘,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E,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 이는 정말로 인체가 갈망하는 생물학적 칵테일이며 특히 당신의 식단에 채소와 콩류가 부족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감히 인정하지 않는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명성이 당신이 전혀 모르는 치명적인 위험들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끔찍한 문제는 인식의 속임수입니다. 이 슈퍼푸드 명성에는 거의 어떤 전문가도 감히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는 어두운 음영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한 줌의 생자연 아몬드는 소금과 기름에 흠뻑 젖어 튀긴 땅콩 한 봉지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 몸속 세포의 생사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이는 신선한 수제 샐러드와 다층 치즈버거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채소를 포함하지만 당신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대립하는 두 세력과 같습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포장지 아래 숨은 칼로리 폭탄들입니다. 호두 100g만으로도 무려 650칼로리라는 끔찍한 수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거대한 파스타 소스 한 그릇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는 절대 견과류 100g을 먹지 않는다. 곧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지만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교묘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먹을 생각으로 견과류 봉지를 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봉지가 비어있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는 당신의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이는 인지적 포만감 부족이라고 불리는 과학적 현상입니다. 견과류는 자연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노력 없이 섭취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끔찍한 것은 당신의 뇌가 몸에 흘러들어오는 엄청난 칼로리에 대해 전혀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먹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영양재앙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폭로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어두운 진실은 견과류가 어떻게 가공되고 보관되는지에 따라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콩에 숨어있는 위험한 곰팡이가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물질들은 제대로 보관되지 않으면 간암과 신장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농담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몸을 내부에서 파괴할 수 있는 실제 독소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견과류들은 은밀한 파괴자들이라고 불리는 환경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분, 칼슘, 아연과 같은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은밀히 방해합니다. 당신의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물질들입니다. 다행히 견과류를 몇 시간 물에 담가서 이들을 이길 수 있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당신에게 경고해야 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슈퍼푸드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과민성 대장증 혹은 만성소화 문제, 알레르기 반응, 심각한 과체중, 약한 간 또는 갑상선 기능 장애를 겪고 있다면 견과류 섭취는 당신의 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적의 약이라고 찬양받는 것이 실제로는 유해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몸을 영양 공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각 견과류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당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아는 데 있습니다. 달콤한 광고에 속지 마세요. 자신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지식으로 무장하세요. 바로 지금 저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밤중에 은밀한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견과류들의 이름을 대겠습니다. 여러분을 확실히 놀라게 할 견과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견과류는 바로 땅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땅콩을 견과류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땅콩은 원래 콩과에 속하며 병아리콩이나 렌틸콩과 같은 가족입니다. 단지 볶아서 편리한 간식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와 같은 줄에 놓인 것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오해가 적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땅콩을 건강에 위험한 동반자로 만들게 했습니다. 땅콩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알레르기 유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소량만으로도 두드러기, 호흡곤란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당신이 수년간 땅콩을 아무 문제 없이 먹다가 갑자기 어느 날 면역계가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쇼크는 손 쓸 새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이 식품에 대해 극도로 주의하라고 항상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땅콩은 또 다른 은밀한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아플라톡신. 이는 땅콩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을 때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소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일으키고 면역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덥고 습한 기후의 지역에서는 곰팡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며 이는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땅콩 봉지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소 폭탄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곰팡이에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땅콩의 영양학적 본질 자체도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땅콩에는 오메가6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필요한 지방산이지만 오메가3와 균형이 깨지면 오메가6는 오히려 염증을 촉진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불균형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소화장애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생활에서 우리가 이미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너무 적게 먹고 있는 상황에서 땅콩에서 오메가6를 더 보충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땅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들이 가공되고 판매되는 방식입니다. 시장의 대부분의 땅콩들은 기름에 흠뻑 튀기고 소금에 절이고 꿀을 발라거나 향신료 가루를 입힌 형태입니다. 원래도 다루기 어려운 콩에서 땅콩은 빠르게 초짠, 초단맛, 빈 칼로리로 가득하고 계속 먹게 만드는 간식으로 변합니다. 이는 더 이상 영양가 있는 식품이 아니라 체중 증가, 혈중 지질 장애 및 기타 많은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함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끔 땅콩 몇 개를 먹는 것은 너무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병력이 있거나 간질환, 민감한 소화괴가 있거나 단순히 건강한 방향으로 몸을 관리하고 싶다면 고려해보세요. 땅콩은 바삭함과 매력적인 고소한 맛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련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가짜 견과류에 의존하는 대신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와 같은 진짜 견과류들을 선택하세요.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친구들입니다. 오늘 목록의 두 번째 씨앗은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견과류 세계에서 고급스러움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견과류입니다. 크림처럼 부드러운 식감과 매혹적인 고소한 맛으로 처음 시도하는 순간부터 누구든지 쉽게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짝이는 겉모습 뒤에는 우려스러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슈퍼너트가 아니라 오히려 고급 식물성 사탕에 더 가깝습니다. 제한 맛은 여함은 마카다미아가 음치 않은 칼로리아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한 줌만으로도
영양이 풍부한 간식 한 끼와 맞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점은 포만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몬드나 피스타치오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배고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마카다미아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성분이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입안에서 녹는 느낌을 즐기며 계속해서 하나씩 먹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백 심지어 수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의 부드럽고 상쾌한 맛이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자극적이지도 쓰지도 않고 금방 질리지도 않아서 바로 그 때문에 과식의 길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카다미아 한 봉지를 손에 들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몇 개 먹고 멈췄나요? 아니면 손이 봉지 바닥에 닿았을 때야 봉지가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이것이 이 견과류가 펼치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즉시 불편함을 주지는 않지만 체중과 건강에 조용히 부담을 쌓아갑니다. 특히 체중 감량을 시도하거나 칼로리를 조절하거나 계속적인 간식 섭취를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카다미아는 조용한 방해꾼과 다름없습니다.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과도한 에너지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어 운동과 다이어트 노력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카다미아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주의는 필수입니다. 즐기고 싶다면 처음부터 자신을 제한하기 위해 큰 포장 대신 작은 봉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더 현명한 팁은 마카다미아를 아몬드나 피스타치오 같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견과류와 함께 섞어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마카다미아의 고급스러운 맛을 즐기면서도 계속 먹어도 멈출 수 없는 위험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카다미아가 얼마나 맛있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정신을 차리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왜냐하면 고급스러운 견과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카다미아는 실제로는 위장된 달콤한 식물성 사탕에 불과하며 경계를 늦추면 완전히 여러분의 건강과 체형을 조용히 파괴하는 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씨앗은 잣입니다. 견과류 세계에서 잣은 항상 사치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교한 요리에 자주 등장하며 샐러드, 파스타, 크림 수프에 뿌려져 요리 전체를 빛나게 하는 고급스러운 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비싼 외관과 영양명성 뒤에는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 견과류가 제공하는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잣 조금이 별다른 차이를 만들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리를 장식하기에 충분한 양만으로도 전곡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여러분이 조절 없이 함부로 뿌리거나 추가하거나 함께 먹는다면 하루 필요 칼로리를 쉽게 초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맛있고 고소하며 먹기 쉬워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몸에 넣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칼로리가 유일한 우려사항은 아닙니다. 잣은 과학자들이 아직 명확한 설명을 찾지 못한 기이한 현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금속입증 혹은 파인 마우스 일부 사람들은 잣을 먹고 몇 시간 또는 하루 후에 입안에서 쓰디쓴 금속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맛은 빨리 사라지지 않고 며칠, 심지어 몇 주까지 지속될 수 있어 식사를 불쾌한 경험으로 만듭니다. 달콤한 과일 한 조각부터 뜨거운 밥 한 그릇까지 무엇을 먹든 모든 것이 끔찍한 금속 맛으로 변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생명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 느낌은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괴롭히기에 충분합니다. 무서운 점은 금속입증 후군이 예고 없이 찾아오고 건강하든 민감하든 가리지 않으며 누가 겪게 될지 예측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정 품종이나 가공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지금까지 진짜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위험한 함정입니다. 수년간 잣을 먹어도 아무 일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끈질긴 금속 맛이 나타나 매 끼니마다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잣을 편안하게 또는 자주 먹을 수 있는 견과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즐기고 싶다면 사치스러운 양념처럼 여기세요. 조금만 가끔씩 그리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급스러움이 건강과 일상생활의 편안함에 비싼 대가가 되도록 하지 마세요. 작은 비싼 식품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때로는 화려한 외관과 영양명성 뒤에 여러분의 식사를 원치 않는 방식으로 기억에 남을 경험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조용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극도로 위험한 견과류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가공 견과류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은 즉시 풍부한 영양원, 건강한 심장, 항산화 물질로 보호받는 피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견과류를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가공되었느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건강할 것 같은 슈퍼푸드들이 조용한 적이 되어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매일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뚜렷한 차이를 간단한 예를 통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E, 섬유질,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생아몬드 한 줌은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베이컨 향으로 코팅된 짠튀김 아몬드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원료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최종 결과는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신선하고 아삭한 사과 한 개와 설탕과 버터로 흠뻑 젖은 사과파이 한 조각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벨에는 둘 다 사과 포함이라고 적혀 있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름에 튀기고 소금에 절이고 캐러멜화하고 초콜릿을 입히고 꿀을 발라주거나 심지어 원래의 영양소를 파괴할 정도의 고온에서 볶은 견과류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원래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지방, 섬유질, 미네랄을 제공하는 대신 이제 설탕, 나트륨, 나쁜 지방이 많이 든 빈 에너지 패키지가 되었습니다. 먹어도 더 건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 고혈압, 혈중 지질 장애, 심지어 몸 안의 염증 상태 악화 위험도 숨어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가공식품 대부분이 건강하고 편리한 외관으로 광고된다는 것입니다. 눈길을 끄는 포장에 헬시 스낵, 내추럴 에너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 자신이 몸에 현명한 선택을 넣고 있다고 믿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설탕이나 소금이 입혀진 견과류 한 조각 한 조각이 정교한 함정과 다름없습니다. 맛있고 바삭한 느낌과 진한 풍미로 계속 먹게 만들면서 몸은 조용히 그 결과를 떠안게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만이면 괜찮겠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일주일에 여러 번 가공 견과류로 간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건강한 식습관 노력을 망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대신 불필요한 설탕, 소금, 지방만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건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권장사항은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견과류나 소금, 설탕,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가볍게 볶은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포장 제품을 살 때는 라벨을 꼼꼼히 읽고 최대 2대 3개의 성분만 들어있고 그중 견과류가 주성분인 것만 선택하세요. 편리함과 인공적인 맛에 속지 마세요. 견과류는 자연에 가장 가까운 상태일 때만 진정한 슈퍼푸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듣고 모든 견과류가 무해하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영양가 있어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뇌졸중의 씨앗을 은밀히 뿌리는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자연은 우리에게 다른 전사들도 선사했습니다. 무해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뇌,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방패막이 되는 견과류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든든한 동맹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견과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견과류인 아몬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식품 세계에서 아몬드는 마치 충실한 친구 같아서 당신이 필요할 때 항상 제때 나타납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영양 무기고가 숨어 있습니다.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해 심장을 키우고 혈당을 균형 잡고 시간의 파괴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건강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몬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허기와 자주 씨름한다면 아몬드는 믿을 만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당분 흡수 과정을 늦춰 인슐린 급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바로 이 만족감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몬드가 식욕 조절에 도움을 주는 동안 무분별하게 먹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칼로리를 몸에 넣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단지 18g, 약 2언치 6개의 아몬드에 해당하는 양에도 약 160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숫자는 작게 들리지만 무심코 2배나 3배를 먹는다면 칼로리는 마치 완전한 한 끼 식사와 다름없어집니다. 아몬드가 아무리 좋아도 과도한 에너지는 여전히 체중과 건강을 유지하려는 모든 노력을 망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몬드는 나이에 따른 근육 손실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28g당 약 6g의 단백질로 근육량 유지를 도와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점점 약해질 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아몬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보디빌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몬드는 동맹이지 마법이 아닙니다. 적당량을 먹으면 튼튼한 근육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몸의 여분의 지방만 축적시킬 뿐입니다.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이점은 풍부한 비타민 E 함량입니다. 세포를 자유라디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덕분에 아몬드는 노화 과정을 늦출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와 피부를 항상 젊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힘은 주로 견과를 둘러싼 얇은 갈색 껍질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섭취 방법은 껍질이 있는 아몬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껍질을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벗겨내는 습관이 있지만 실제로는 귀중한 항산화제가 대량으로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아몬드는 훌륭한 동반자이지만 좋은 친구라도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이상적인 양은 28g, 즉 작은 한 움큼 정도면 충분합니다. 건강식품이라 해도 과도하게 먹으면 약을 도구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몬드는 균형과 신중함 속에 놓일 때만 그 가치를 완전히 발휘합니다. 두 번째 견과류 호두의 모양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뇌와에 기이할 정도로 닮은 유사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견과류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노렌산 ALA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식물 공급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뇌를 위한 슈퍼푸드라고 불립니다. 생선의 오메가3만큼 강력하고 직접적이지는 않아서 몸이 사용하기 위해 대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 영양가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특히 신경 및 심혈관 건강에 그렇습니다. 호두의 오메가3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방패막처럼 작동하는 동시에 은밀한 염증을 줄입니다. 수많은 퇴행성 질환의 잠재적 원흉입니다. 갑자기 익숙한 단어들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을 경험했거나 뇌가 안개에 덮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몸에서 보내는 은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호두는 특별한 영양소로 그런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호두는 심장의 구세주이기도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정기적인 섭취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액순환을 더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호두를 두뇌와 심혈관계를 모두 돌보는 몇 안 되는 견과류 중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두 가지 생존 요소입니다. 하지만 어떤 슈퍼푸드와 마찬가지로 호두도 어두운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영양가 있는 그 속살 안에는 철분, 아연, 칼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피트산 같은 환경양소들이 존재합니다. 호두를 하룻밤 담가두는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이런 환경양소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몸이 호두가 가져다주는 정스러운 가치들을 더욱 쉽게 완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지만 매우 심각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보관 방법입니다. 호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너무 오래 공기에 노출되면 극도로 쉽게 산화되고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건강을 위한 황금식품에서 간과 소화에 해를 끼치는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항상 권하는 이유입니다. 호두는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냉장고에 넣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한계는 어디일까요? 답은 하루 28g, 7대 8개의 반쪽에 해당합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이익을 활용하면서 영양소를 부담으로 만들지 않는 최적의 용량입니다. 슈퍼푸드라 해도 과도하게 먹으면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두는 정말로 자연이 뇌와 심장에 선사한 귀중한 선물이지만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될 때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식습관에서의 부주의로 신약을 당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 만들지 마세요. 피스타치오 견과류 세계에서 피스타치오는 항상 보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매력적인 고소한 맛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양가 때문이기도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창고, 로우, 이미 유명한 아몬드와 거의 맞먹는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특히 피스타치오는 견과류 세계에서 칼륨 함량 부문 1위를 차지합니다. 이는 혈압 균형 조절, 심박동 조절, 근육계 보호에서 생사를 가르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피스타치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자연 프리바이오틱으로 작용하는 능력입니다. 장내 미생물계를 위한 귀중한 먹이 말입니다. 내 몸에서 소화계는 단순히 음식을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은 장이 면역, 기분, 심지어 기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2의 뇌라고 불린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피스타치오는 특별한 섬유질 함량 덕분에 장내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영양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피스타치오를 먹을 때마다 수십억 개의 유익균을 키우는 비료를 뿌려서 그들이 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이를 통해 저항력을 높이고 무수한 병원체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요. 프리바이오틱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피스타치오는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동맹이 되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낮은 혈당 지수입니다. 이는 피스타치오를 먹을 때 다른 간식을 섭취할 때처럼 혈중 당분이 갑자기 높이 치솟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분에 혈당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심혈관과 신경계에 손상을 주는 주범인 불규칙한 증감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견과류도 통제 없이 먹으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도 다른 견과류들처럼 결코 적지 않은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모든 이익이 체중 증가, 혈중 지질 장애, 간과 신장에 대한 부담 위험으로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항상 간단하지만 극도로 효과적인 요령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를 사세요. 손으로 일일이 껍질을 까야 하는 것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제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루 권장되는 이상적인 피스타치오 양은 약 28g 9개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는 겸손해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모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황금 기준입니다. 기억하세요. 슈퍼 견과류라 해도 그들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으면 동반자에서 피스타치오는 당신의 건강을 은밀히 내리막길로 이끄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스타치오를 자연히 인간의 소화계와 면역계에 선사한 선물로 소중히 여기되 절대 남용하지는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용량으로 먹으면 지속가능한 건강을 보호하는 방패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바로 그 방패가 금이 가서 질병이 언제인지 모르게 스며들 틈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5번째, 견과류. 밤, 무수한 견과류 중에서 밤은 진정한 유니콘처럼 떠오릅니다. 독특하면서도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합니다. 아몬드나 호두가 보통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높다고 경고받는다면 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것은 가장 적은 칼로리를 함유한 드문 견과류로 영양성분이 지방보다는 전분에 치우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밤은 콩, 뿌리채소, 견과류 사이의 기이한 교차점 같습니다.
에너지 과부하 없이 건강상 이익을 가져다주는 완벽한 교배종입니다. 밤이 특별하게 만드는 특징적인 점은 바로 낮은 혈당 지수입니다.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무가격한 선물입니다. 밤을 먹는 것은 전분이 풍부한 다른 많은 식품들처럼 혈당을 급등시키지 않고 몸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췌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 않다면 밤은 비타민C를 제공하는 매우 드문 견과류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보통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증강, 콜라겐 생산 지원,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건조 견과류 그룹에서는 보기 드문 장점입니다. 밤이 흥미로운 점은 계절성 견과류라는 것입니다. 초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인간의 몸이 자연스럽게 겨울의 추위에 대항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바로 밤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자연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에너지원을 제공하도록 안배한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구운 밤 냄새가 풍기는 노점상의 모습은 단순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기적적인 조화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유니콘이라고 불리더라도 밤에는 따라야 할 엄격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조리법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밤을 구우면 참을 수 없는 특유의 향이 나지만 부주의하면 그 즐거움을 부엌에서의 작은 사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밤은 굽기 전에 껍질을 칼집내야 하는데 열이 내부의 수증기를 강하게 팽창시켜 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하고 싶다면 물에 삶는 것도 완벽한 선택입니다. 섭취량도 조절해야 합니다. 권장 분량은 하루 60에서 80g 정도입니다. 이것은 밤의 특유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즐기면서 동시에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준입니다. 추운 날에 건강한 간식으로 먹거나 가을 채소 스프에 넣어 풍미와 영양가를 높이는 것 모두 현명한 선택입니다. 밤은 견과류 세계의 진정한 유니콘입니다. 영양상의 희귀성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과의 놀라운 일치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유니콘조차도 존경과 신중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양으로 먹으면 밤은 추운 계절의 놀라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주의함과 남용은 그 선물을 원치 않는 부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5번째 견과류는 헤이즐넛입니다. 견과류 세계의 무대에서 헤이즐넛은 좀처럼 주연을 맡지 못합니다. 아몬드처럼 요란하게 찬양받지도 않고 호두처럼 뇌를 위한 슈퍼푸드라는 딱지가 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헤이즐넛은 재능 있는 조연 배우 같아서 항상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며 조용히 건강에 귀중한 가치를 기여하지만 제대로 평가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우리의 무관심이 진짜 위험인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강력한 신체보호 방패를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헤이즐넛은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로 자유라디칼의 파괴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함께 헤이즐넛의 올레산은 올리브 오일에도 존재하는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마그네슘, 칼슘, 철분,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기르며 에너지를 유지하고 소화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황금 영양소 사총사입니다. 실제로 이런 조합은 질병에 맞서는 견고한 방어벽을 만들어내지만 아쉽게도 이를 인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헤이즐넛이 지구 친화적인 견과류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1kg의 아몬드를 생산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면 헤이즐넛은 그 수치가 80% 줄어듭니다. 즉, 다른 일부 견과류 대신 헤이즐넛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건강을 돌볼 뿐만 아니라 지구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담수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것은 단순히 현명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헤이즐넛도 과하면 해롭다는 법칙의 예외는 아닙니다. 이상적인 분량은
하루 약 28g 작은 한 움큼에 해당합니다. 과도하게 먹으면 칼로리 과잉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포만감과 소화 불량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계가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헤이즐넛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공 방법도 핵심 요소입니다. 소금, 설탕, 첨가용 기름을 넣지 않고 약한 불에 구운 헤이즐넛이야말로 영양소를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풍미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시중에 판매되는 달콤하고 기름진 맛을 입힌 헤이즐넛 포장 제품들은 이 뛰어난 조연 배우를 악역으로 변모시켜 당신의 건강한 식습관 노력을 망치는 데 일조할 뿐입니다. 헤이즐넛은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을 수 있지만 바로 그 겸손함이 잊혀진 보물로 만듭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안다면 헤이즐넛은 조용하지만 꾸준한 동반자가 되어 심장, 뼈, 피부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지구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시하거나 통제 없이 사용한다면 자연이 관대하게 선사한 귀중한 건강 보호 무기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견과류는 바로 피칸인데 많은 곳에서 흔하지는 않지만 알가치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며 영양이 풍부합니다. 견과류 세계에서 피칸, 페차는 아몬드나 호두만큼 널리 보급되지 않아서 종종 잊혀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망각이 피칸을 숨겨진 보물로 만들며 모든 사람이 활용할 줄 아는 것은 아닌 귀중한 선물로 만듭니다. 작고 부드러우며 달콤하고 고소한 피칸은 진실을 안다면 누구나 깜짝 놀랄만한 영양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강조해야 할 점은 이 견과류의 항산화 능력입니다. 피칸은 식물계에서 항산화 물질이 가장 풍부한 식품군에 속합니다. 이런 화합물들은 조기 노화,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고 많은 위험한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인 자유라디칼에 맞서 몸을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입니다. 베리륨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면 피칸은 자연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자신의 보물을 숨기는 방법을 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칸은 또한 일련의 필수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튼튼한 뼈, 유연한 근육, 원활한 신경계 운영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삼총사입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도 있는 황금지방으로 유명한 단일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심혈관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는 능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피칸을 장기적인 건강을 기르면서도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단맛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선택으로 만듭니다. 50세 이상 남성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극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칸이 전립선 건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나 염증 위험에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피칸을 꾸준히 보충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조용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잘 언급되지 않는 세부 사항이지만 중년과 고령의 남성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견과류와 마찬가지로 피칸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며 고소한 맛 때문에 극도로 많이 먹기 쉽습니다. 작은 한 움큼 약 28g 정도면 하루 분량으로 충분합니다. 이 수치를 초과하면 과잉 칼로리가 빠르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원치 않는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부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탕 코팅 피칸, 캐러멜이나 버터밀크로 가공한 제품들을 잘못 선택한다면 항산화 대신 몸에 설탕과 나쁜 지방의 폭탄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즐기는 방법은 피칸을 생으로 먹어 자연스러운 풍미를 유지하거나 따뜻하고 독특한 느낌을 주기 위해 계피를 조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잘게 부수어 샐러드나 호박수프에 뿌릴 수도 있어서 풍미를 더하는 동시에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영양의 보물이라 할지라도 피칸은 적절한 양으로 사용될 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피칸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증명합니다. 때로는 흔하지 않은 식품들이야말로 뛰어난 이익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조금만 욕심을 부려도 이 보물이 부담이 되어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건강관리 노력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의 마지막 견과류는 바로 브라질로트입니다.
브라질로트는 견과류 세계에서 특별한 경우입니다. 단 한 알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셀레늄을 충분히 공급하여 그것들을 진정한 천연 알약으로 만듭니다. 셀레늄은 갑상선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에너지, 체중, 기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주 피로를 느끼거나 체중 감량이 어렵거나 손발이 차갑거나 비정상적인 탈모를 겪는 사람들에게 브라질로트에서 얻는 셀레늄 보충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산화 스트레스, 오염, 노화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브라질로트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브라질로트를 과도하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셀레늄이 과행되면 구역질, 탈모, 손톱이 부서지기 쉬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섭취량은 하루 1대 2알이며 매일보다는 주 2대 3회에 걸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이 60kg로 미만인 사람은 하루에 한 알만 먹어야 합니다. 신장이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익숙함에 속지 마십시오. 견과류 섭취는 화학 공식만큼이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협상할 수 없는 황금 규칙은 하루에 한 줌, 즉 이소 5-30g입니다. 이 한계를 초과하면 슈퍼푸드를 잠재적 칼로리 폭탄으로 바꾸는 셈입니다. 각 견과류별로 이 수치는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생존 지침입니다. 아몬드는 반드시 2초 2부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됩니다. 피스타치는 절대 한도 3.40알이며 껍질이 있으면 까는 과정이 섭취 속도를 늦추므로 약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칼로리 밀도가 극도로 높은 위험한 견과류인 호두는 하루 8대 20종만 가능합니다. 헤이즐넛과 마카다미아는 무해해 보이는 외형과 달리 최대 15대 20알이 한계입니다. 특히 브라질넛은 강력한 셀레늄 알약으로 단 1g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을 충족하며 이를 초과하면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록 총 권장량 안에서 여러 종류를 조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다양성은 최대한의 영양학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양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 조금씩은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속이지만 실제로는 권장량의 2배 심지어 3배까지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견과류 섭취의 타이밍은 단순한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생존 전략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들이 견과류가 건강의 친구가 될지 아니면은 적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끼니 사이에 먹는 것은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몸이 배고픈 상태일 때는 양을 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한 줌이 어느새 2-3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통제할 수 있다면 이것은 더 나쁜 간식을 막기 위한 이상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담한 전략은 주식 식사 15에서 20분 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몸의 포만 시스템을 해킹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사 전에 식욕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해야 합니다. 너무 이르면 효과가 없고 너무 늦으면 식사의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운동 후는 근육 회복을 돕는 견과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의 창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몸이 에너지의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과, 배, 베리류 같은 저당질고식이 섬유과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영양을 최적화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심지어 많은 식단에서 악마화되는 저녁 시간대도 올바르게 접근한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견과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은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 적당한 양으로만 가능합니다. 견과류를 조리하는 방식은 그것들을 몇 단계 만에 슈퍼푸드에서 정크푸드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생견과류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모든 항산화제와 영양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하기에는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몸은 단순히 날것의 견과류를 소화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구운 견과류는 절충안일 수 있지만 이 길은 함정이 가득합니다.
고온은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파괴할 뿐 아니라 해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첨가하면 견과류는 건강을 해치는 배신자가 되어 당신의 모든 건강 노력을 망칠 수 있습니다. 섭취 전 견과류를 불리는 것은 기피하는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28시간 동안 불리는 과정은 한경양소를 줄일 뿐 아니라 견과류를 깨워서 영양 흡수율을 최대 30%까지 높여줍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가장 완고한 견과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00% 천연의 분말이나 견과류 버터 형태는 치아나 소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종 선택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런 형태는 씹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포만감이 없기 때문에 과잉 섭취하기 매우 쉽습니다. 과류 보관 방법은 당신이 몸을 기르는지 아니면 천천히 독을 들이붓는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견과류는 산화 과정에 가장 좋은 표적이 되며 이는 건강한 지방을 독성 물질로 바꾸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온도, 빛, 습도는 견과류의 3대 살인자입니다. 햇볕에 둔 견과류 봉지는 단 며칠 만에 끔찍한 맛과 함께 독성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호두는 산화에 매우 취약하므로 개봉 즉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소량으로 구입하고 빨리 소비하는 전략은 품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축이 많아져 과식하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개봉 후 몇 주간 방치된 포장은 소비자가 전혀 의심하지 못하는 수많은 건강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악취는 견과류가 심각한 위협이 되기 전에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징후를 발견하면 버리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산화된 지방은 해로울 뿐 아니라 건강한 세포들을 파괴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종 견과류와 최적의 섭취 방법을 이해한 뒤 일상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밤에 견과류를 먹어도 되는지 여러 종류를 함께 섞어 먹는 방법, 특정 연령대나 건강 상태에서의 우려까지 모두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정당한 질문들이며 명확히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답변을 통해 여러분과 가족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각 질문의 답변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즉시 생활 속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밤에 견과류를 먹으면 비만이 될까요? 이는 수백만 명이 두려워하는 문제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단, 저녁 식사에서 적정량을 엄격히 지킬 때만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기 전 한 줌의 견과류가 어떤 허브티보다 더 깊은 수면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허용량을 넘어 과식한다면 몸을 밤새 지방 저장 기계로 바꿔버리는 꼴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섞어 먹어도 될까요? 이는 아는 사람만 아는 전략입니다. 각 견과류는 고유한 영양소를 지니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어떤 종합 비타민제보다 완벽한 영양 구성을 가진 슈퍼푸드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은 총량을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를 섞으면 더 많이 먹어도 된다고 착각하지만 황금 규칙은 언제나 같습니다. 총량은 반드시 한 줌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소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위험 구역입니다. 섬유질과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는 민감한 소화기관에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먹으면 가스, 불편함, 심지어 복통까지 유발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극소량부터 시작해 목숨이 걸린 것처럼 꼭꼭 씹는 것입니다. 먹기 전 물에 불리거나 잘게 갈아 요거트에 섞어 먹는 것도 소화를 돕는 구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견과류가 간에 해롭지 않을까요?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사실 견과류는 간을 해치기는커녕 항산화 물질과 건강한 지방 덕분에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상한 견과류, 곰팡이가 핀 견과류, 저품질 땅콩에서 나오는 아플라톡신입니다.
이것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숨은 살인자입니다. 간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5번째 질문. 고지혈증 환자는 어떤 견과류를 먹어야 할까요? 이는 수백만 명이 맞닥뜨리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전사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먹는다고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그리고 건강한 식단 속에서 꾸준히 섭취해야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6번째 질문. 케토 식단에서도 견과류를 먹을 수 있을까요? 케토를 따르는 사람들은 밤, 캐슈넛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숨어있는 탄수화물이 많아 어렵게 유지한 케토시스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칼로리가 매우 높은 견과류는 체중 감량을 망치는 숨은 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견과류를 버터나 코코넛 오일과 함께 먹으면 지방에 녹는 비타민 흡수를 훨씬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 나이는 음식 하나하나가 남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는 점점 줄어드는 근육량을 지켜주는 경호원이 됩니다. 호두는 심장과 기억력을 보호하는 전사이고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 덕분에 천연 면역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씹는 힘과 소화력이 약해진 만큼 소화가 쉬운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7번째 질문. 운동하는 사람은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몬드와 캐슈넛은 근육을 회복시키는 단백질과 에너지를 보충하는 탄수화물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운동 30분 전에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도 지속적인 연료를 제공해 운동 성과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